안녕하세요. 영화와 관련된 작은 담론을 나누는 소소담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가 이끌어낸 유행들입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전 세계에서 오락거리로서 혹은 예술로서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드롬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미래를 보여주거나 유행을 만들어낸 영화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아예 영화의 형식 자체가 유행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요즘 드라마에 화면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돈 좀 들였다, 좀 제작 규모가 크다 하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레터박스를 씌워서 2.35대1 비율이나 1.85대1 미니 시리즈, 조금 트렌디한 드라마들은 전부 다 위아래 레터박스가 있더라고요. 드라마계에서 유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2.35대1 그 와이드 스크린 비율이 원래 가로로 좁게 보던 시야에서 가로로 확장시켜서 조금 더 넓은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큰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에는 맞는 포맷이지만 드라마는 보통 TV로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로 볼 때는 이게 가로로 확장된 기분이 아니라 위아래가 잘려나간 기분이란 말이에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TV보다 더 작은 영상을 시청하는 기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보는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사실 레터박스를 씌우는 거는 조금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멋을 위해서 쓰는 느낌이다. 그렇게, 네. 저 유튜브에서도 뭐 영화 같은 영상 만드는 법이라면서 나오는 영상들이 대부분 뭐 레터박스를 씌워라, 뭐 색보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영상들이잖아요. 난 반대인데. 근데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출연자들이 갑자기 뭐 로맨스 상황이나 꽁트 뭐 이런 상황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레터박스가 위아래로 쓱 내려오면서 필터가 껴지면서 BGM이 흘러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의 원류가 영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면비나 색보정 이런 장르뿐만 아니라 아예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경규 씨가 연출하시고 차태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복면다로인데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가수가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는다. 바로 인기 예능인 복면가왕인데요. 엄청 많죠, 그런 거는. 뭐 그렇죠. 슈가맨을 찾아서 그것도 다큐멘터리 영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고, 노래 제목이라든가 뭐 아이디어, 형식, 뭔가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많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영상 미디어 업계뿐만 아니라 영화는 현실에서도 유행이나 사회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블랙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 이후에 미국 패션계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 아예 LBD라는 용어까지 생기면서 여성들이 옷장에 하나씩은 장만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 주인공들의 패션이 유행으로 자리 잡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 보통 이모티콘도 있잖아요. 좀 민머리에 좀 눈이 크고 머리가 크고 보통 회색이나 조금 푸르스름한 초록색 계열의 이 형태를 영어로는 아예 그레이 에일리언, 회색 외계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색 외계인이 처음 제안한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7년작 미지와의 조우에서라고 하네요. 이후에 TV 드라마를 거쳐서 바뀌면서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고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정말 거장인 게 이런 새로운 모델, 아예 새로운 룩을 제시를 하잖아요. 2002년작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배경이 2054년이에요. 홀로그램 스크린이라고 해서 손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이 기술이 실현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거는 스타워즈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나요? 그런 상상력을 제한하는 게 영화라는 거죠. 그쵸. 지금과 제일 유사한 점이 돈이나 지갑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홍채 인식을 해서 결제를 해서 지하철을 타거든요. 지금 뭐 홍채로 인식을 하진 않지만 페이스 아이디. 네. 그래서 영화가 이런 미래를 제안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아서 기업들은 이거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는 SF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게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설은 묘사를 그냥 뭉개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먼저일 수는 있어요. 근데 코끼리를 보지 않고서 코끼리 묘사만 들었을 때는 다 다르게 그린다.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시각화한 것은 영화고, 그래서 이 모델을 제시한 거는 영화다. 영화 개통 사람으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가 먼저
영상 매체로 시작을 했고 그쵸. TV가 보급되면서 TV 드라마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보급으로 유튜브라는 그런 UCC 계열이 생겼고 네, 영상이 생겼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선 제시 후 물의 근원지다 여기가. 그쵸.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그쵸. 영화부터 드라마 이제 유튜브 영상.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게 칭찬은 드라마 같다 이거고 드라마에게 칭찬은 영화 같다 근데 이거다. 영화에 드라마 같다. 이거는 조금 말도 안 약간 서운한 느낌. 네. 그래서 항상 이런 퀄리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모든 문화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도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쵸. 우리 채널에서 맨날 뭐라 해야 되죠? 최전선에 있다. 그쵸. 영화가 문화의 최전선에 있다. 뭔가 선도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야 되고 그쵸. 보여줘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 트렌드를. 그쵸. 정말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말. 맨날 말하는 말인데 저도 전달이 안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시청자분들께. 맞아. 네. 뭐 이야기적인 감각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출을 하려면 또 미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캐릭터를 공감시키는 것도 2시간을 캐릭터를 보여줘서 정들게 하고 공감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1시간 반씩 16부작. 오래 보면 그 캐릭터를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보면은. 영화인으로서 오만한 생각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치열하게 어려운 거를 추구하는 그 좀 매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창작자로서 좀 어려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로 온 거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만드는 게 어렵고 또 보는 눈도 까다롭잖아요. 그 오리지널이 되어야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그래서인지 제 생각에는 한국 영화계 부진 중에는 영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너무 만들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쏟은 노력에 비해 평가가 박하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정도 퀄리티로 드라마로 그 만들었으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 필드를 옮기면 칭찬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창작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영화적인 퀄리티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OTT 영향으로 제작 규모가 큰 드라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계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있고요. 또 이주연 감독이 쿠팡플레이에서 안나를 찍었죠. 강윤성 감독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를 연출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화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는 영화를 추구하면서 퀄리티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은 좀 퀄리티가 처참하면서 드라마랑 영화의 퀄리티 차이가 없어졌다. 네, 좀 모호해졌어요. 근데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요. 드라마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TV 틀면 나와요. 뭐 OTT 틀면 나오고. 근데 영화는 다 가서 영화관에서 15,000원 이상 되는 금액을 보고 금액을 내고 시청을 해야 되잖아요. 훨씬 불편한 건데 이게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은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창작자들이 영화를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영상계의 3D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였죠? difficult, dirty, D가 뭘까? dangerous.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거죠. 맞아요. 일단 영화를 만들 때 글도 필요하고요. 근데 소설적으로 가면 글만 쓰면 돼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 글도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요.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데 웬만한 상상력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앞서가는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던 그걸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현장은 사실 얼마나 힘드니까 막노동이에요. 맞아. 그냥 체력을 온전히 다 써야 되고 무거운 거 다 들면서 수명을 깎아서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밤새는 것도 조금 예산 일이었고 밥을 조금 부실하게 먹는 것도 예산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기피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 만드는 데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칭찬 듣기가 어렵다. 드리는 품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 왜냐면 그거는 영화라는 게 정수이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순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상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물을 뜨려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고된 곳까지 가야 되면서 물을 선보였을 때 그냥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너무 보람도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최상류물을 떴음에도 또 뜨뜨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반응이 네.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너무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모순. 만들기 어려우니까 더 하고 싶은 뭔가 도전의식을 불타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25년에 개봉을 예정으로 지금 제작 중인 한국 영화가 연계라는 거예요. 24년이 내년이고 25년이 후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실 뭐 회의 단계에 들어간 시나리오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에 베스트 댓글이 알바임?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정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체할 게 많고. 그쵸. 대체할 게 많고 당신들이 영화를 못 만들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육성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지속해 나가려면요. 그러면은 퀄리티를 배신한 감독들은 지금 하산을 하시고 지금 사실 제야에 많잖아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을 조금 발굴하는 느낌으로 영화계가 재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리빌딩 해야죠. 언제든지 황금기가 오면은 다시 쇠락기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사이클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쇠락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쵸. 어떻게 보강하느냐.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신인들 빨리빨리 발굴해서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실전에 투입해야죠. 대중문화는 사실 화수분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 선택의 다양성도 그렇고 뭐 파이가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커지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퀄리티가 어찌됐든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더 확장 부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 회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기부하듯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에베레스트 갈 사람 이렇게 별로 몇 명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에베레스트 갈 사람 몇 명 없어. 근데 그냥 돈 줘. 가게끔. 도달할 사람은 몇몇 안 되지만 알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맞아. 100명 출발하면 한 2명 도달하지 않을까요?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사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잖아요. 사고는 나이가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부와 권력을 얻다 보면은 조금씩 이런 아니란 느낌. 트렌디랑 멀어지는 게 맞아. 현실이잖아요. 좀 빛나는 신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나이 들고 편안해지고 기득권이 되면은 조금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싶겠어요. 뭐 안 가도 잘 그쵸. 사는데. 이미 도달했던 사람도 2번은 가기 싫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영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상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저희가 선민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화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드라마 또 다른 영상 매체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한국 지금 드라마는 흥하고 있지만 영화계가 쇠퇴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류의 물이 끊기면은 결국에는 이 폭포 전체가 이 강 전체가 메마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로 채우면 되지 이런 시각이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게 들어요. 영화의 명맥이 끊기면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이런 그쵸. 느낌이죠. 드라마가 지금 당장은 영화의 퀄리티를 쫓아왔지만 한국 영화들이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면은 대중들이 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드라마도 이 정도면은 다들 만족하고 보는데 하면서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류의 물이 끊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샘을 파야 된다는 거죠.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물이 끊기지 않도록 영화 관객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알바임이고 이미 그동안 배신을 당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화인들이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또 영화를 투자하는 사람들 영화를 지금 현직에서 제작 중인 사람들이
훨씬 이 샘을 파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에베레스트 기다려. 그래서 또 결론이 조금 슬프게 났지만 오늘의 소소담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영화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